윤원경이 이풍주의 사무실 문을 거칠게 열어젖혔습니다. 벌겋게 충혈된 눈, 부르르 떨리는 입술. 한 발짝씩 다가오는 윤원경의 모습에서 이성은 이미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윤원경이 이를 악물고 내뱉었습니다. 이 교수가 우리 진솔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복도까지 울려 퍼진 그 한마디에 사무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이풍주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윤원경을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감정을 억누른 목소리가 차갑도록 단단했습니다. 이풍주가 낮고 분명하게 답했습니다. 한 환자를 살리기 위해 다른 환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시술은 승인할 수 없습니다. 윤원경의 손이 책상 모서리를 움켜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굵게 쏟아올랐습니다. 숨소리마저 거칠어진 사무실 안, 그때였습니다. 사무실 밖에서 모든 것을 듣고 있던 강마리가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마른 입술, 피로가 역력한 얼굴. 그러나 강마리의 눈빛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강마리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교수님, 소리는 제가 반드시 살립니다. 방법이 저 하나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풍주의 시선이 강마리에게로 옮겨갔습니다. 강마리의 눈 안에서 이풍주는 두려움이 아닌 결연함을 읽었습니다. 골수은행의 대기 순번은 까마득했고 진솔의 시간은 하루하루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이풍주가 강마리의 이식을 막아선 그 순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기적 같은 답이 찾아올 줄 과연 누가 알았을까요? 이풍주의 사무실에는 며칠째 무거운 침묵이 깔려 있었습니다. 강마리의 꼴수 이식이 보류된 이후 병원 안팎은 초조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풍주는 진솔의 차트를 펼쳐놓고 항암치료 경과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2차 항암치료 이후 소강 상태가 유지되고 있었지만 이풍주의 표정은 좀처럼 밝아지지 않았습니다. 진기식이 노크도 없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진기식이 의자에 털썩 앉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식 일정이 왜 안 잡히는 거야? 이풍주가 차트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답했습니다. 강마리의 몸 상태가 이식을 감당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어. 진기식이 손가락으로 무릎을 두드리며 짜증을 드러냈습니다. 확신이 없으면 확신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소리야? 이풍주가 비로소 고개를 들어 진기식을 바라봤습니다. 아나필락시스 쇼크 원인이 완전히 규명되지 않은 환자를 이식 테이블에 올릴 수는 없어. 공여 과정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강마리도 진솔도 둘 다 잃을 수 있다. 진기식의 턱이 굳었습니다. 반박하고 싶었지만 의사로서 이풍주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진기식이 고개를 떨군 채 낮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소리는 어떻게 해? 이풍주가 잠시 침묵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다른 공여자를 찾아야지. 진기식이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그게 쉬웠으면 지금 이러고 있겠나? 이풍주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골수은행 대기 순번은 내가 수시로 확인하고 있고 송미령이 얘기한 뉴욕 쪽도 빨라야 2달이라는 답변이 왔어. 시간이 없다는 건 나도 안다. 진기식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소리 상태가 지금은 괜찮아 보여도 이게 오래가지 않는다는 건 너도 알잖아. 이풍주가 돌아서며 진기식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알고 있어. 이식 시기를 놓치면 상황이 급격히 나빠질 수 있다. 그래서 더 서두르는 거야. 그때 엄기분이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엄기분은 두 사람의 표정을 살피더니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강마리 이식은 결국 안 되는 거야? 이풍주가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현재로서는 보류입니다, 원장님. 엄기분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러면 대안은 있어? 이풍주가 한 박자 쉬고 대답했습니다. 모든 경로를 동원해서 적합한 공여자를 찾고 있습니다. 엄기분이 진기식을 돌아봤습니다. 송미령이 얘기한 뉴욕 쪽은? 진기식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절차가 빨라야 2달이래요. 엄기분의 얼굴에 그늘이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2달이면 늦어.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진솔의 병실에서는 모니터가 규칙적으로 울리고 있었지만 그 규칙적인 소리가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이풍주는 다시 차트를 펼쳤고 진기식은 주먹을 불끈 쥔 채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엄기분은 한참을 서서 이풍주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시간은 진솔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엄기분의 사무실에서 김 비서가 보고를 올렸습니다. 김 비서가 서류 뭉치를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원장님, 국내 골수은행 대기순번은 현재 260번째입니다. 긴급 등급으로 올렸지만 상위로 당기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엄기분이 안경을 벗으며 이마를 짚었습니다. 골수은행만 바라보고 앉아있을 순 없어. 해외 의료기관, 한인회, 종교단체 닥치는 대로 다 연락해. 김 비서가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이미 주요 대학병원 혈액내과에 공문을 보냈고 미국 쪽 한인 의료 네트워크에도 접촉하고 있습니다. 엄기분이 날카로운 눈으로 김 비서를 봤습니다. 접촉이 아니라 결과를 가져와. 김 비서가 깊이 고개를 숙이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같은 시각 강민보는 주시라의 집 뒷방에서 노트북을 펼치고 미주 한인회 관계자들에게 연락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은 강민보가 피로한 눈을 비비며 중얼거렸습니다. 뉴욕 시절 알던 목사님에게도 연락했고 LA 한인타운 의사 모임에도 메일을 보낸 뒤였습니다. 주시라가 뒷방 문을 열고 커피를 내밀었습니다. 강 선생님, 잠은 잤어요? 강민보가 고개를 저으며 커피를 받았습니다. 어휴, 잠이 오나? 아는 데마다 다 연락했는데 돌아오는 건 알아보겠다는 말뿐이야. 주시라가 문턱에 기대 서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원장 손자인데 병원에서 알아서 할 것 같으면서도 이게 쉬운 게 아닌가 봐요. 강민보가 주시라를 올려다봤습니다. 골수라는 게 맞는 사람을 찾는 것 자체가 하늘의 별 따기래. 하루라도 빨리 찾아야 하는데. 한편 병원 로비에서는 윤원경이 출근하는 직원들을 붙잡고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윤원경이 양손을 모은 채 간호사에게 말했습니다. 간단한 체열이에요. 10분도 안 걸려요. 한 번만 해주세요. 젊은 간호사가 당황한 표정으로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이자 윤원경은 연신 감사하다며 허리를 굽혔습니다. 진기식이 급히 다가와 윤원경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이러면 안 돼. 직원들한테 이렇게 하면 부담 주는 거야. 윤원경이 진기식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부담이든 뭐든 상관없어. 한 명이라도 더 검사하면 그만큼 확률이 올라가는 거잖아. 진기식이 할 말을 잃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윤원경의 눈 밑에는 며칠째 잠을 못 잔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이옥순도 나름의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주시라 집 앞방에서 열리는 문화센터 모임에서 이옥순이 차를 따르며 자연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요새 골수 기증이라는 게 있는데 체열 한 번이면 되는 거래요. 우리 같은 사람들도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는 게 대단하지 않소? 윤순애가 옆에서 맞장구 쳤습니다. 그러게요, 선생님. 나이가 들어도 쓸모가 있다니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이옥순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덧붙였습니다. 엄병원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데 혹시 관심 있으신 분 계시면 제가 연결해드리겠소. 모든 사람이 각자의 방식으로 진솔을 살릴 길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적합한 공여자는 좀처럼 나타나지 않았고 시간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병원 검사실 앞 복도에서 안수선이 체열 후 솜으로 팔을 누르며 나왔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안수선은 진솔의 골수 적합도 검사를 자청한 12명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안수선이 팔꿈치를 구부린 채 병동으로 돌아오자 강마리가 스테이션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마리가 안수선의 팔에 붙은 반창고를 보며 물었습니다. 수선아, 팔 왜 그래? 안수선이 아무렇지 않은 척 소매를 내렸습니다. 아, 건강검진 밀린 거 했어. 강마리가 고개를 갸웃했지만 더 캐묻지는 않았습니다. 안수선은 안도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가족도 아닌 자신이 맞을 확률은 거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괜히 기대를 심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혹여 결과가 부적합으로 나오면 강마리에게 또 하나의 실망을 안겨주게 될 테니까요. 안수선은 검사를 받기 전날 밤에 혼자 오래 생각했었습니다. 진솔에 웃는 얼굴이 떠올랐고 병실에서 모자를 쓴 채 제기차기 연습을 했다던 이야기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진솔을 직접 알게 된 것은 강마리를 통해서였지만 한 번 만난 뒤로는 그 아이의 씩씩함이 마음에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같은 날 표도기도 검사실을 찾았습니다. 표도기가 체열을 마치고 검사실 간호사에게 말했습니다. 혹시라도 맞으면 연락 줘. 번호 맞지?
검사실 간호사가 이미 확인했다며 고개를 끄덕이자 표도기가 다시 물었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해봐. 침 맞아? 간호사가 웃으며 세 번째로 번호를 읽어줬고 표도기는 그제야 만족하며 검사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안수선과 마주쳤습니다. 안수선이 표도기의 팔에 붙은 반창고를 보며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도기쌤도 검사 받았어요? 표도기가 턱을 치켜들며 답했습니다. 당연히 했지. 같은 지붕 아래 사는 사이인데. 안수선이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말했습니다. 진솔이 많이 걱정되시나 봐요. 표도기가 눈을 딴 대로 돌리며 투덜거렸습니다. 걱정은 무슨. 맞으면 좋은 거고 안 맞으면 할 수 없는 거지. 그 말투와 달리 표도기의 귀끝이 살짝 붉었습니다. 안수선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지만 모른 척 지나갔습니다. 의국에서 이강세가 강마리에게 적합도 검사 현황을 알려줬습니다. 이강세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병원 직원 12명이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았대. 강마리가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12명이나? 누가 받은 건데? 이강세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이름까지는 모르지. 검사실에서 숫자만 올려줬으니까. 강마리가 의자에 등을 기대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 피를 내어주겠다고 나서준 거잖아. 고맙다. 이강세가 강마리의 손을 슬며시 잡았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올 거야. 강마리가 이강세의 손을 꼭 쥐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수선은 스테이션에서 차트를 정리하며 강마리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침묵이 최선이라는 것을 안수선은 알고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들이 하나둘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풍주의 책상 위에 봉투가 쌓여갔고 펼칠 때마다 부적합이라는 글자가 반복됐습니다. 표도기가 의국에서 이강세에게 투덜거렸습니다. 안 맞는데. 기준에 아슬아슬하게 못 미쳤어. 이강세가 표도기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받아주신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예요. 표도기가 고개를 휙 돌리며 받아쳤습니다. 대단한 게 어디 있어. 결과가 안 맞으면 다 소용없는 건데. 표도기의 목소리는 투덜거림이었지만 눈에는 진솔에게 미안한 마음이 역력했습니다. 강민보의 결과도 부적합이었습니다. 이풍주의 사무실에서 결과를 전해 들은 강민보가 무겁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라도 맞았으면 하고 바랐는데 역시 쉬운 일이 아니군요. 이풍주가 강민보에게 조용히 답했습니다. 마음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선생님. 강민보가 고개를 끄덕이며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멈칫 서서 주먹을 불끈 쥐었다가 천천히 풀었습니다. 주시라의 결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시라는 집에서 강마리에게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엄마도 안 맞았어. 강마리가 주시라의 표정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미안해할 거 하나도 없어요. 주시라가 억지로 웃어 보이며 딸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줬습니다. 알아. 근데 이렇게 하나씩 문이 닫히니까 가슴이 답답하더라. 윤순애도 움직였습니다. 윤순애가 병원 로비까지 직접 찾아와 이풍주 앞에 섰습니다. 교수님, 나도 검사해주세요. 이풍주가 난감한 표정으로 윤순애를 바라봤습니다. 윤 여사님 마음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하지만 연세와 건강 상태를 고려하면 공여 자체가 어렵습니다. 윤순애가 고집스럽게 말했습니다. 피 한 방울 뽑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풍주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적합하다 해도 공여 과정에서 위험이 따릅니다. 죄송합니다. 윤순애가 입술을 깨물며 돌아섰습니다. 로비를 나서는 윤순애의 등이 평소보다 작아 보였습니다. 하나씩 문이 닫혀갈 때마다 윤원경의 표정은 어두워졌습니다. 진솔의 병실 앞 복도에 서서 유리창 너머 잠든 아들을 바라보던 윤원경의 눈에 다시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진기식이 병원 주차장에서 송미령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뉴욕 쪽 절차 당길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송미령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아무리 빨라도 절차라는 게 있어요. 당기고 싶다고 당겨지는 게 아닙니다. 진기식이 난간을 움켜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절차 때문에 우리 아이가 위험하다고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고 송미령이 차갑게 답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기다리세요. 진기식이 전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겨울바람이 차갑게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때 검사실에서 예상치 못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이풍주는 사무실에서 또 하나의 봉투를 펼치려다 멈췄습니다. 검사실 담당자가 직접 가져온 봉투였습니다. 검사실 담당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이 결과는 2번 확인한 뒤에 가져왔습니다. 이풍주가 담당자의 표정을 살피며 봉투를 열었습니다. 결과지를 꺼내 숫자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풍주의 눈이 멈췄습니다. 숫자를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검사실 담당자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안수선 간호사의 적합도 검사 결과입니다. HLA 유전형 일치율이 이례적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이풍주가 결과지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가족도 아닌 타인에게서 이 정도 일치율이 나오는 것은 확률적으로 극히 드문 일이었습니다. 수만 분의 1, 어쩌면 그 이상의 확률이었습니다. 이풍주가 입술을 굳게 다문 채 담당자를 바라봤습니다. 재검 의뢰해주세요. 동일 검체와 신규 검체 양쪽으로. 오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해야 합니다. 담당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나갔습니다. 사무실에 혼자 남은 이풍주는 의자의 깊이 등을 기댔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보며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이풍주는 자신을 다잡았습니다. 이풍주는 결과지를 서랍 안에 넣고 잠갔습니다. 재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섣부른 기대가 더 큰 절망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을 이풍주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진기식에게도 윤원경에게도 엄기분에게도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이풍주가 혼잣말처럼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제발. 그 한마디 안에 의사로서의 냉정함과 한 사람으로서의 간절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강세가 퇴근 전 형의 사무실에 들렀습니다. 이강세가 커피를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형, 오늘 결과 더 나온 거 있어? 이풍주가 표정을 관리하며 답했습니다. 아직 확인 중인 게 있어. 결과 나오면 얘기할게. 이강세가 형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뭔가 있는 거 아니야? 이풍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확인이 안 된 걸 말할 수는 없지. 이강세가 아쉬운 듯 고개를 끄덕이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이풍주는 이강세가 나간 문을 한참 바라보다가 다시 서랍을 열어 결과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숫자들이 흐릿한 사무실 조명 아래에서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재검 결과가 이틀 만에 도착했습니다. 이풍주는 검사실에서 직접 결과를 받아왔습니다. 봉투를 뜯는 손이 평소와 달리 조심스러웠습니다. 결과지를 펼친 이풍주의 눈이 천천히 숫자를 후었습니다. 동일한 결과였습니다. 안수선과 진솔의 조혈모 세포 유전형이 놀랍도록 높은 일치율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풍주는 곧바로 안수선의 건강 기록을 조회했습니다. 과거 병력, 현재 복용 중인 약물, 최근 건강검진 결과까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확인했습니다. 안수선은 7년차 베테랑 간호사답게 건강관리가 철저했습니다. 이식 공여에 문제가 될 만한 소견은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풍주는 결과지 2장을 나란히 펼쳐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엄기분에게 먼저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엄기분의 사무실 문을 닫고 마주 앉은 이풍주가 결과지를 내밀었습니다. 엄기분이 안경을 고쳐 쓰고 숫자를 읽었습니다. 엄기분이 고개를 들며 물었습니다. 이게 안수선 간호사라는 아이의 결과야? 이풍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검까지 완료했습니다. 결과 동일합니다. 엄기분이 결과지를 다시 내려다봤습니다. 타인인데 이게 가능해? 이풍주가 답했습니다. 확률이 낮다고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비혈연간 일치가 나오는 경우가 드물지만 존재합니다. 엄기분이 안경을 벗고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기분이 눈을 뜨며 물었습니다. 안수선 간호사의 건강 상태는? 이풍주가 또렷하게 답했습니다. 공여에 문제될 만한 소견 없습니다. 다만 본인의 동의가 먼저입니다. 엄기분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서둘러. 진솔이 기다리고 있어.
이풍주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답했습니다. 오늘 중으로 안수선 간호사를 만나겠습니다. 엄기부는 이풍주가 나간 뒤 의자에 깊이 기대 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얼마 뒤 엄기분의 입에서 낮은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안도의 한숨인지 아직 이른 것인지 스스로도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만에 처음으로 엄기분의 어깨에서 힘이 조금 빠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풍주는 복도를 걸으며 안수선의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강마리의 곁을 평생 지켜온 사람이 이번에는 진솔의 생명을 구할 열쇠가 되었습니다. 이풍주는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이풍주는 안수선을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안수선이 가운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안수선이 의자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무슨 일이십니까? 이풍주가 결과지를 안수선 앞으로 밀었습니다. 안 간호사가 자청해서 받은 적합도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안수선의 눈이 결과지 위에 숫자들을 후었습니다. 의료인이었기에 그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바로 알아챘지만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달랐습니다. 안수선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풍주가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안 간호사의 HLA 유전형이 진솔과 높은 일치율을 보였어요. 재검까지 완료했고 결과는 동일합니다. 안수선이 결과지를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서서히 의미를 깨달으며 안수선의 눈시울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안수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소리한테 골수를 줄 수 있다는 건가요? 이풍주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수선이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울음이 터질 것 같은 것을 참고 있었습니다. 안수선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풍주가 안수선의 반응을 기다린 뒤 공식적으로 물었습니다. 안 간호사 이식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안수선이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교수님. 하겠습니다. 이풍주가 미소를 감추며 설명을 이었습니다. 이식 과정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골수 채취는 전신 마취 하에 진행되고 시술 시간은 대략 1시간에서 2시간 사이입니다. 채취 후 며칠간 허리와 골반 부위에 통증이 있을 수 있고 완전한 회복까지는 2주에서 4주가 걸립니다. 안수선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풍주가 진지한 눈으로 안수선을 바라봤습니다. 일시적인 빈혈, 감염 위험, 마취에 따른 부작용 가능성도 있어요. 이 모든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해야 합니다. 안수선이 이풍주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다 알겠습니다. 모든 절차에 응하겠습니다. 이풍주는 안수선의 눈에서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을 봤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진솔을 살릴 수 있겠다는 신뢰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풍주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추가 건강검사를 진행합니다. 이식 일정은 검사 결과를 보고 확정할게요. 안수선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교수님, 한 가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풍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수선이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마리한테는 제가 직접 말하고 싶습니다. 이풍주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러세요. 안수선은 사무실을 나와 복도에 서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두 손으로 입을 가린 채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두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생겼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안수선은 강마리를 병원 휴게실로 불렀습니다. 강마리가 음료수 2개를 들고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수선아, 갑자기 왜? 무슨 일 있어? 안수선은 테이블 건너편에 앉아 강마리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머릿속에서 수십 번을 되뇌었지만 막상 강마리를 마주하니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안수선이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마리야. 강마리가 안수선의 표정을 살피며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왜, 얼굴이 왜 그래? 안수선이 입술을 한번 깨물었다가 말을 꺼냈습니다. 나 소리한테 골수 줄 수 있게 됐어. 강마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안수선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입술이 달싹거렸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안수선이 눈물을 참으며 이었습니다. 적합도 검사 받았는데 맞았대.
재검까지 했는데 같은 결과가 나왔어. 강마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언제 검사 받은 거야? 안수선이 눈을 내리깔며 답했습니다. 좀 됐어. 말 안 한 건 안 맞을 줄 알아서 괜히 기대시키고 싶지 않았거든. 강마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테이블을 돌아 안수선 앞으로 다가가더니 안수선을 꽉 끌어안았습니다. 강마리의 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참고 있던 울음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강마리가 안수선의 어깨에 얼굴을 파묻은 채 울먹였습니다. 수선아 진짜야? 안수선이 강마리의 등을 쓰다듬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짜야. 강마리가 더 세게 안수선을 안았습니다. 말을 하려 했지만 울음 때문에 문장이 끊겼습니다. 고마워 진짜 너무 고마워. 안수선이 울지 마라고 하면서 자신도 눈물을 주르르 흘렸습니다. 야 울면 나도 운다. 그만 울어. 그러나 안수선의 눈에서도 멈출 수 없는 눈물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강마리는 울면서 동시에 웃으며 안수선의 손을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강마리가 눈물 젖은 얼굴로 안수선을 바라봤습니다. 소리 살릴 수 있어? 안수선이 코를 훌쩍이며 웃었습니다. 응. 살릴 수 있어. 강마리가 다시 안수선을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휴게실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강마리에게 안수선은 평생의 베프였지만 이 순간 안수선은 그 이상의 존재가 됐습니다. 지나가던 인턴이 유리창 너머로 두 사람이 울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지만 아무도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그 순간을 방해할 수 없었습니다. 윤원경은 안수선의 적합 판정 소식을 진기식으로부터 전해 듣자마자 병실을 뛰쳐나갔습니다. 진기식이 뒤에서 불렀지만 윤원경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따라 간호사 스테이션으로 향했고 안수선의 모습을 발견하자 급히 다가갔습니다. 안수선은 차트를 정리하다가 윤원경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윤원경의 표정에서 무슨 말을 하러 왔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윤원경은 안수선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안수선이 깜짝 놀라 양손을 내밀었습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일어나세요. 윤원경이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동안 강마리의 베프라는 이유만으로 무시하고 냉대했던 안수선 앞에서 엄마로서의 자존심을 모두 내려놓은 것이었습니다. 윤원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안수선이 당황하며 윤원경의 팔을 잡고 일으켜 세우려 했습니다. 일어나세요. 이러지 마세요. 윤원경이 안수선의 손을 꼭 잡은 채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미안했어요. 내가 못되게 굴었는데 우리 소리를 살려주겠다니. 안수선이 윤원경의 손을 잡아 일으키며 분위기를 바꾸려 했습니다. 소리가 빨리 나아야 약속했던 제기차기를 할 수 있잖아요. 일어나세요. 윤원경은 겨우 일어섰지만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안수선도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쌓였던 벽이 눈물과 함께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던 진기식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진기식은 벽에 등을 기대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아버지로서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다는 무력감, 그리고 타인의 선의가 아들을 살려준다는 감사함이 뒤섞여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안수선이 윤원경에게 자판기 커피를 건넸습니다. 드세요. 요즘 제대로 드시지도 못하셨잖아요. 윤원경이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싸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소리한테 어떻게 말해줄지 모르겠어요. 수선 누나가 널 살려준다고 어떻게. 안수선이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소리한테는 제가 직접 말할게요. 제기차기 할 수 있게 빨리 나아야 한다고요. 윤원경이 안수선의 손을 다시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손의 온기가 모든 것을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진기식은 윤원경이 자리를 비운 뒤 안수선을 따로 찾았습니다. 병원 정원 벤치에 나란히 앉은 진기식이 한참 동안 말없이 앞을 바라봤습니다. 찬 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진기식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안수선이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교수님, 은혜 같은 건 없습니다. 진기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로서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어요. 직계가족 중에 맞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는데 남이 나서서 우리 아이를 살려주겠다고 했으니. 안수선이 진기식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항상 자신감 넘치던 진기식의 눈가에 깊은 피로와 자책이 서려 있었습니다. 안수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리가 건강해지는 것만이 저한테도 보답입니다. 소리는 마리의 동생이니까요. 저한테도 남이 아닙니다. 진기식이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의사로서의 능력도 부원장이라는 직함도 아들 앞에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었습니다. 진기식은 벤치에서 일어나며 안수선에게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수선은 당황하며 함께 일어섰습니다. 한편 송미령은 이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송미령의 전략은 강마리의 골수가 유일한 카드라는 전제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강마리의 이식을 빌미로 엄기분을 압박하고 병원 협상의 주도권을 쥐려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곳에서 예상하지 못한 인물이 해결책으로 등장한 것이었습니다. 송미령이 진기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된 거예요? 강마리가 아닌 다른 사람이 맞았다고요? 진기식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단호했습니다. 소리가 살 길이 열린 겁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송미령이 당혹스러운 목소리로 이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하실 건지. 진기식이 송미령의 말을 끊었습니다. 지금은 소리 이야기만 할 겁니다. 다른 건 나중에요. 전화가 끊어진 뒤 송미령은 핸드폰 화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손 안에 쥐고 있던 카드가 순식간에 무용지물이 된 셈이었습니다. 송미령의 입꼬리가 실룩거렸습니다. 계획을 처음부터 다시 짜야 했습니다. 진기식은 전화를 끊은 뒤 진솔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기 전 복도에서 멈춰 서서 숨을 고르었습니다. 아빠라고 우기는 사람, 아빠인 줄도 모르는 사람, 아빠이고 싶었던 자신. 그 모든 복잡한 감정을 뒤로하고 진기식은 아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할 준비를 했습니다. 이풍주는 안수선의 추가 건강검사를 직접 총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식 전 준비 과정은 치밀했습니다. 이풍주는 안수선의 체력과 혈액 수치를 끌어올리기 위한 프로토콜을 직접 설계했습니다. 동시에 진솔의 컨디션도 이식에 최적화되도록 항암 치료 스케줄을 세밀하게 조정했습니다. 이식까지 약 2주의 준비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이풍주가 안수선에게 일정을 설명했습니다. 오늘부터 업무에서 빠지고 체력 관리에만 집중해요. 매일 아침 체열, 오후에 체력 측정 식단은 제가 따로 짤게요. 안수선이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진솔이 상태는 어떻습니까? 이풍주가 진솔의 차트를 넘기며 답했습니다. 항암 반응이 좋아서 소강 상태가 유지되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이식이 들어가야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안수선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습니다. 이풍주가 안수선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믿고 있어요. 표도기는 안수선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자처해서 나섰습니다. 의국에서 표도기가 간호사들에게 지시를 내리며 안수선의 업무를 분담했습니다. 이강세가 표도기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선생님, 수선씨 스케줄까지 다 맡으신 건가요? 표도기가 클립보드를 넘기며 답했습니다. 수선씨가 빠지면 병동이 돌아가겠나.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어. 이강세가 고맙다는 듯 고개를 숙이자 표도기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고마워할 거 없어. 이건 다 진솔을 위한 거니까. 그러면서 표도기는 안수선의 식단표까지 직접 메모했습니다. 단백질 위주로 철분이 풍부한 음식으로 과식하지 않도록. 의국 사물함에 붙여놓은 메모지에는 표도기의 깨알 같은 글씨가 빼곡했습니다. 이풍주는 매일 아침 안수선과 진솔의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단 하나의 변수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각오가 이풍주의 하루를 빈틈없이 채웠습니다. 이식 준비 기간 동안 이풍주의 사무실 불은 매일 밤 자정이 넘어서야 꺼졌습니다. 이강세가 늦은 밤 형의 사무실에 들렀습니다. 이강세가 커피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형, 오늘은 좀 일찍 들어가. 이풍주가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으며 답했습니다. 진솔 컨디션 그래프 마지막 확인만 하고. 이강세가 형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형이 쓰러지면 이식도 못해.
내일 보자. 이풍주가 고개를 끄덕이며 모니터를 끄고 일어섰습니다. 형제는 나란히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병원 복도에 두 사람의 발자국 소리만 울렸습니다. 진솔이 병실에서 소식을 들었습니다. 진기식이 병상 옆에 앉아 진솔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소라, 좋은 소식 있어. 진솔이 모자를 고쳤으며 아빠를 올려다봤습니다. 뭔데요, 아빠? 진기식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수선 누나가 너한테 꼴수를 줄 수 있게 됐어. 진솔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수선 누나가요? 진기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수선 누나 꼴수가 너한테 딱 맞대. 진솔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모자 아래로 빠져나온 적은 머리카락이 흔들렸습니다. 아빠, 그러면 나 빨리 나을 수 있는 거예요? 진기식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지만 참았습니다. 그럼. 우리 소리 금방 건강해질 거야. 잠시 뒤 안수선이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진솔이 안수선을 보자마자 이불 위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수선 누나. 안수선이 병상 옆에 앉으며 진솔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소라, 누나가 골수 줄 거야. 그러니까 빨리 나와서 약속한 제기차기 해야지. 진솔이 씩씩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 연습 엄청 했어요. 태어나면 바로 할 거예요. 안수선이 웃으며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약속. 진솔이 작은 새끼손가락으로 안수선의 손가락을 걸었습니다. 약속이요. 진솔이 갑자기 떠오른 듯 말했습니다. 그리고 삼촌 2차 테스트도 아직 못했어요. 태어나면 바로 해야 돼요. 안수선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2차 테스트? 진솔이 진지한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강세 삼촌이 말이 누나 남자친구 자격이 되는지 테스트하는 거예요. 1차는 업고 달리기였는데 넘어져서 불합격이었거든요. 2차는 제기차기예요. 안수선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진솔의 해맑은 얼굴이 며칠간 병실을 감싸고 있던 무거운 공기를 한순간에 걷어냈습니다. 윤원경은 병실 구석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이옥순도 오후에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이옥순이 바둑판을 들고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소리, 오늘은 바둑 한 판 두자꾸나. 진솔이 고개를 흔들며 항의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바둑 못하잖아요. 장기 두자고요. 이옥순이 허 웃으며 바둑판을 내려놓았습니다. 이 녀석 할아버지한테 지기 싫은 게지? 진솔이 볼을 부풀리며 말했습니다. 제가 장기는 잘한단 말이에요. 이옥순이 장기판을 꺼내며 진솔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 수 한 수 느리게 장기를 두었고 병실에는 오랜만에 평온한 오후가 찾아왔습니다. 강민보가 주시라에게 안수선의 적합 판정 소식을 전하며 크게 안도했습니다. 주시라 집 부엌에서 강민보가 말했습니다. 시라씨, 수선이가 맞았대. 주시라가 하던 설거지를 멈추고 강민보를 돌아봤습니다. 진짜요? 강민보가 고개를 끄덕이자 주시라의 눈에 단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주시라가 수도꼭지를 잠그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말이 곁에 수선이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세상에, 그 아이가. 강민보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제안했습니다. 수선이를 집으로 초대하자. 밥이라도 푸짐하게 차려줘야지. 주시라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죠. 엄마도 불러요. 윤순애가 부엌으로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뭔 일이야, 왜 울어? 주시라가 윤순애에게 소식을 전하자 윤순애도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뭐하냐? 반찬 안 만드냐? 그날 오후 주시라의 부엌에서는 오랜만에 여러 가지 반찬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윤순애가 나물을 무치고 주시라가 찌개를 끓이고 강민보가 고기를 굽는 소리가 작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녁 식사에 안수선, 강마리, 이강세, 표도기가 모였습니다. 이옥순도 앞방에서 나와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강민보가 넉넉한 밥상을 차려놓고 안수선에게 말했습니다. 수선아, 오늘은 네가 주인공이다. 많이 먹어. 안수선이 손사래를 치며 답했습니다. 아저씨, 제가 뭘 했다고요? 윤순애가 안수선의 밥그릇에 고기를 올려주며 말했습니다. 많이 했지. 앞으로 몸보신 잘해야 할 텐데 오늘부터 시작이다.
이옥순이 반찬을 집으며 맞장 붙였습니다. 수선씨 여기 밑반찬도 드시오. 내가 직접 만든 거요. 표도기가 안수선 옆에 앉아 젓가락으로 반찬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수선씨 시금치 먹어. 철분 많아. 안수선이 표도기를 힐끔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알아서 먹을게요, 도기쌤. 강마리가 안수선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웃었습니다. 수선아, 오늘 정말 행복하다. 안수선이 강마리의 머리를 톡 치며 말했습니다. 야, 감동 연출하지 마. 밥이나 먹어. 이강세가 강민보의 갈비를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요리 솜씨가 대단하시네요. 강민보가 흐뭇하게 웃으며 고기를 더 올려줬습니다. 더 먹어라. 젊은 사람들이 많이 먹어야지. 밥상 위에는 넉넉한 음식이 가득했고 작은 집안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주시라는 부엌 문턱에 기대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며칠간 무겁기만 했던 가슴이 조금씩 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강민보가 주시라를 바라보며 빈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주시라가 자리에 앉아 밥상은 비로소 완성됐습니다. 오랜만에 주시라의 집에 따뜻한 저녁이 돌아왔습니다. 이식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던 중 문숙희가 이풍주를 급히 찾아왔습니다. 문숙희가 이풍주의 사무실 문을 닫고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좀 보세요. 이풍주가 봉투를 받아 서류를 꺼냈습니다. 재단 주주명부와 지분 관계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문숙희가 손가락으로 한 항목을 짚으며 설명했습니다. 7% 지분을 보유한 조현배라는 인물이 있어요. 여기. 이풍주가 이름을 확인하며 물었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이름이 아닌데. 문숙희가 긴장한 목소리로 이었습니다. 추적해봤더니 이 사람이 송미령의 위임을 받아 지분을 대리 보유하고 있었어요. 이풍주의 표정이 단번에 굳었습니다. 송미령이 이미 엄병원 지분을 확보하고 있었다는 소리야? 문숙희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7%면 결코 적은 양이 아니에요. 기존의 진기식 부원장이 확보한 물량까지 합치면 엄기분 원장의 의결권이 위협받을 수 있어요. 이풍주가 서류를 꼼꼼히 살피며 말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아낸 거야? 문숙희가 한숨을 내쉬며 답했습니다. 조현배라는 이름이 주주명부에 올라와 있는데 정보가 전혀 없어서 이상해서 파봤어요. 법인 등기 위임장, 자금 흐름까지 추적해보니까 결국 송미령으로 이어졌어요. 이풍주가 서류를 내려놓고 의자에 깊이 기댔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문숙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이풍주가 천장을 올려다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진솔 이식이 우선이야. 이식이 끝나기 전까지는 흔들리면 안 돼. 문숙희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이식 준비하면서 동시에 이쪽도 막아야 해요. 총회가 열리면 막을 시간이 없어요. 이풍주가 문숙희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이 자료를 왜 나한테 가져왔어? 문숙희가 잠시 머뭇거리다가 답했습니다. 엄병원이 진기식과 송미령 손에 넘어가는 건 막아야 하니까요. 적어도 그것만큼은. 이풍주가 서류를 다시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원장님한테는 이식 끝나고 보고할게. 문숙희가 고개를 끄덕이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이풍주는 진솔의 이식 프로토콜 서류와 재단 주주명부를 나란히 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한 손에는 생명을, 다른 손에는 병원의 미래를 쥐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이풍주는 먼저 진솔의 차트를 펼쳤습니다. 순서는 분명했습니다. 송미령은 진솔의 골수 문제가 해결된 것을 확인하고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더 이상 골수를 카드로 쓸 수 없게 된 송미령은 새로운 무기를 찾아야 했습니다. 송미령이 호텔 방에서 노트북을 펼치고 자료를 뒤지다가 진기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송미령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기분 원장이 1998년에 비공식 정자를 유용한 사실, 이걸 공식화하면 병원장 자격이 박탈됩니다. 이 카드를 이사회에서 꺼내요. 진기식이 전화기 너머로 당황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건 안 돼요. 그 얘기가 나오면 강마리까지 피해를 입어요. 송미령이 비웃듯 답했습니다. 강마리가 당신 딸도 아닌데 왜 그걸 걱정해요? 진기식의 입이 굳었습니다. 송미령의 말은 사실이었지만 진기식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진기식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리 이식이 끝날 때까지는 어떤 일도 버리지 마세요. 송미령이 한 박자 쉬고 답했습니다. 이식은 이식이고 병원은 병원이에요.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진기식이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이식이 먼저입니다. 전화가 끊긴 뒤 송미령은 입꼬리를 올리며 다음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한편 이강세는 이 움직임을 감지했습니다. 이강세가 이풍주의 사무실로 급히 들어왔습니다. 이강세가 문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형, 송미령이 원장님의 과거건을 이사회에서 꺼내려는 것 같아. 이풍주가 고개를 들며 물었습니다. 어디서 들었어? 이강세가 의자에 앉으며 답했습니다. 진 교수님 사무실 앞을 지나가다가 전화하는 걸 들었어.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았는데 맥락상 확실해. 이풍주가 손을 깍지 끼고 한참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강세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원장님한테 미리 알려야 하지 않아? 이풍주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원장님한테 이 얘기를 하면 진솔이식에 집중하지 못하실 수 있어. 이식이 끝난 뒤에 움직여도 늦지 않아. 이강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 사이에 송미령이 먼저 치고 나오면? 이풍주가 이강세를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이식까지 2주도 안 남았어. 송미령도 병원이 수술 준비 중인 상황에서 이사회를 소집하기는 쉽지 않을 거야. 진솔이 먼저다. 이강세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형.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거 있으면 말해. 이풍주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가 강마리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 충분해. 이강세가 무거운 표정으로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이풍주는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두 전선을 동시에 지켜야 하는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지만 이풍주는 순서를 흐트러뜨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식 일주일 전 안수선의 최종 건강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풍주가 결과지를 넘기며 안수선에게 말했습니다. 모든 수치가 정상 범위 안에 있어요. 이식을 최종 승인합니다. 안수선이 두 손을 모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이풍주가 안수선을 바라보며 진지하게 덧붙였습니다. 이식 전까지 업무에서 완전히 빠지고 체력 관리에만 집중해야 해요. 무리하면 안 됩니다. 안수선이 또렷하게 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병동으로 돌아온 안수선에게 표도기가 다가왔습니다. 표도기가 종이 한 장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수선씨, 이거 식단표야. 아침에 단백질 위주, 점심에 철분 보충, 저녁은 소화 잘 되는 걸로 짰어. 안수선이 식단표를 받아들며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이걸 직접 짠 거예요? 표도기가 시선을 피하며 투덜거렸습니다. 병동 영양사한테 물어본 거야. 내가 무슨 영양학 전공이겠어. 안수선이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도기쌤. 표도기가 뒤돌아서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오버하지 마. 밥이나 제때 먹어. 안수선은 표도기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식단표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잘 먹고 건강하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강마리가 안수선을 찾아와 함께 병원 정원을 걸었습니다. 강마리가 안수선에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수선아, 이식 끝나고 회복하는 동안 내가 다 돌봐줄게. 안수선이 코웃음을 치며 답했습니다. 돌봐준다는 게 뭐야? 네가 해줄 수 있는 게 뭔데? 강마리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이불도 개주고. 안수선이 강마리를 힐끔 보며 웃었습니다. 그냥 맛있는 거 사줘. 그게 나. 강마리가 웃으며 안수선의 팔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그래, 뭐든지 사줄게. 원하는 거 다. 안수선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퇴원하고 나서 같이 치킨 먹자. 그거면 돼. 두 사람은 오랜만에 편하게 웃었습니다. 겨울 햇살이 병원 정원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았고 두 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길 위에 누웠습니다. 이풍주는 사무실에서 이식 프로토콜 최종본에 서명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이식 전날 밤이었습니다. 안수선은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감기지 않았습니다. 두렵지 않다고 했지만 몸이 정직하게 긴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차가웠고 심장이 평소보다 빠르게 뛰었습니다.
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강마리가 고개를 들이밀며 속삭였습니다. 수선아, 잠 안 와? 안수선이 몸을 일으키며 답했습니다. 응. 안 오더라. 강마리가 안수선의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병실 창으로 희미한 달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강마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처음 만났던 날 기억나? 안수선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네가 맨 뒷줄에서 혼자 앉아 있었잖아. 강마리가 웃었습니다.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죽을 것 같았는데 네가 와서 옆에 앉았잖아. 안수선이 코를 훌쩍이며 말했습니다. 혼자 앉아있는 거 좀 불쌍해 보여서 그랬어. 강마리가 안수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야.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마다 항상 옆에 있어줬잖아. 안수선이 강마리의 손을 꼭 쥐며 답했습니다. 너도 마찬가지야. 강마리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이번에도 네가 나를 구해줬어. 안수선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번엔 진솔을 구하는 거야. 나를 그만 끌어들여. 강마리가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그래, 소리를 구하는 거지. 두 사람은 대학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시간을 조용히 떠올렸습니다. 시험 전날 밤새 공부했던 도서관, 실습 끝나고 먹었던 김밥, 인턴 면접 전에 서로 면접 연습을 해줬던 일. 하나하나 꺼내놓으니 밤이 짧았습니다. 강마리가 안수선의 이불을 덮어주며 말했습니다. 좀 자야 해. 내일 큰일 앞두고. 안수선이 베개에 얼굴을 파묻으며 답했습니다. 네가 옆에 있으니까 이제 좀 올 것 같다. 강마리가 의자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나 여기 있을게. 같은 시각 이풍주는 사무실에서 이식 프로토콜을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체크리스트 한 줄 한 줄을 짚어가며 빠진 것이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이강세가 커피 두 잔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이강세가 커피를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형, 준비 다 됐어? 이풍주가 체크리스트에서 눈을 떼며 답했습니다. 됐어. 이강세가 형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두 형제는 나란히 앉아 말없이 커피를 마셨습니다. 병원의 밤은 고요했지만 내일을 향한 긴장과 기대가 조용히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이식 당일 병원은 긴장과 기대가 교차하는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안수선은 이른 아침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골수 채취실 앞에 섰습니다. 복도에는 아직 이른 시간이라 사람이 적었지만 안수선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강마리가 채취실 입구에서 안수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수선이 다가오자 강마리가 주먹을 불끈 쥐어 보였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안수선이 웃으며 같은 동작으로 답했습니다. 강마리가 안수선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잘하고 와. 안수선이 강마리의 손을 한 번 꼭 쥐었다가 놓으며 답했습니다. 당연하지. 표도기가 채취실 밖에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었다가 빼기를 반복하며 안수선의 이름을 나직이 되뇌었습니다. 이강세가 표도기 옆에 와서 섰습니다. 이강세가 아무 말 없이 표도기의 어깨를 한 번 두드렸고 표도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기실에서는 주시라와 강민보, 윤순애가 손을 모으고 앉아 있었습니다. 주시라가 눈을 감고 두 손을 꼭 잡은 채 입술을 달싹거렸습니다. 강민보가 주시라의 어깨를 가만히 잡아줬습니다. 윤순애도 눈을 감고 기도하듯 앉아 있었습니다. 이풍주가 수술복을 입고 채취실로 들어갔습니다. 채취실 안에서 안수선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안수선이 이풍주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잘 부탁드립니다. 이풍주가 안수선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될 겁니다. 마취가 시작됐고 안수선의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이풍주의 지휘 아래 채취가 진행됐습니다. 1시간 그리고 또 1시간. 채취실 밖의 시간은 더디게 흘렀습니다. 강마리는 복도 의자에 앉아 두 손을 깍지 끼고 있었습니다. 이강세가 옆에 앉아 강마리의 등을 쓸어줬습니다. 표도기는 벽에 등을 기대고 서서 채취실 문만 바라봤습니다. 진기식과 윤원경은 진솔의 병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윤원경이 진기식의 손을 꼭 잡고 있었고 진기식은 아무 말 없이 그 손을 잡아주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채취실 문이 열렸습니다.
이풍주가 수술 모자를 벗으며 대기실로 나왔습니다. 모든 시선이 이풍주에게 집중됐습니다. 이풍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원경이 그 자리에서 무릎이 풀리며 주저앉았습니다. 감사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진기식이 윤원경을 부축하면서 자신도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주시라가 눈물을 닦으며 강민보에게 기대었습니다. 강민보가 주시라의 어깨를 감싸며 윤순애를 바라봤고 윤순애도 눈가를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마리는 회복실로 달려갔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나고 있는 안수선의 침대 옆에 앉아 안수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안수선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에 강마리의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강마리가 눈물을 참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안수선이 건조한 입술을 달싹이며 말했습니다. 배고파. 강마리가 웃음을 터뜨리며 안수선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뭐 먹고 싶어? 안수선이 눈을 개슴츠레 뜬 채 답했습니다. 치킨. 약속했잖아. 강마리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약속했지. 안수선의 건강한 골수가 진솔에게 전해졌습니다. 채취실 밖에서, 대기실에서, 병실 앞에서, 그리고 회복실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사람들은 같은 마음으로 같은 기적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안수선이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번에는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강마리는 안수선의 손을 놓지 않은 채 그 곁을 지켰습니다.